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올랐죠. 거의 특별히 일단 러셀이 좀 많이 올랐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내일 노동시장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되니까 ADP의 민간 고용수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좋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고용에 있어서.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는 그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일단 테슬라만 좀 많이 빠졌죠. 자, 나머지 종목도 많이 올랐고 특별히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AI의 하드웨어 분야가 많이 달리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역시도 많이 달렸던 하루였다. 그 다음에 뭐 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고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AI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물론 200일선하고 조금 괴리는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TSMC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고가를 주면서 달려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그 안에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도 달리고 있고 시총도 달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도 같이 지금 이익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만약에 이거 없이 이거만 계속해서 달렸던 건 요번에 테슬라처럼 그렇게 되면 약간의 급락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불대, 165불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자, 그 밑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 더 갔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S&P 500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아무래도 일단 갭으로 뛰었습니다. 딜리버리가 좋게 나왔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470불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되면서 장 마감까지 하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7% 정도가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자, 하루 만에 7%가 좀 하락됐다는 것은 하락세가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가, 자,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있던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480불대라든지 490불대 따른 직전 고점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올라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딜리버리 때문에 일단 갭으로 뛰었는데 요 딜리버리 자체가 9월 30일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자, 일단 단기적인 매출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계속되는 매출이 아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내려온 것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겠죠. 자, P 레이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270배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보통 보면은 팔란티에가 지금 이제 280배 정도 받고 있죠.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즉 이익은 안 따라주는데 지금 이제 P만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없이 밸류에이션 없이 올라갔는데 요번에 일단 여기를 뚫어주면서 약간 올라갔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일단 지금 이제 상당폭에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너무 많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받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 조정이 일어났고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올라간 폭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차익 실현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부터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깨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내려온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420불대 1차적인 라인 때 자, 그거까지 깬다면 400불대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있는 분들은 뭐 일부 익절하고 다시금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부터 좀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또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3년 정도는 보고 일단 들고 가자 했던 주식이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약간의 일단은 눌림목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바로 일단 470을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고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약간의 지금 이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없는 분들은 받아갖고 가시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익절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본다면은 자, 하루에 일단 등락 자체가 좀 심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대신에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10월 달엔 업토버가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억토버가 아니고 업토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스트롱 게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는 달이 아무래도 10월 달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10월에 역사적인 가격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한 10일 동안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한 달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0월에 비트코인이 역사적 강력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업토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10월의 강세 자체는 9월의 약세에 의해서 뒷받침됐다는 거죠. 9월 달에 약하니까 10월 달에 좀 반등이 강하면서 상승폭이 많았는데, 자, 지금은 연방의회 지금 이제 셧다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투자자들 자체가 좀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다. 뭐 금과 같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조금 더 상승세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번 달에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데, 저번 달에 일단 상승했기 때문에 10월에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비트코인과 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가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의 증가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배경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경제권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정부 적자로 인한 부채 가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들, 또한 특정 신흥시장에서 불안 통화에 대한 그런 신뢰 감소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광범위한 다각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금 가격이 한 48% 정도 급등하면서 달러에 많이 타격을 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한 27%가 오랫동안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비트코인과 금선물의 매수세가 ETF보다 많이 뒤처졌다는 거죠. 이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보다는 가치 거래 하락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말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가야만이 답이 나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떨어질 때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고 있다. 자, 그 뜻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 중에 있죠. 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 하단 쪽에 거의 다 와서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수년 만에 가장 큰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옥시덴달러부터 강력한 운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인수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옥시덴탈 페트리움 안에 있는 옥시캠의 화학분을 갖다 인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97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을 비축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도로 갖다가 투입할 계정에 있고, 요건 두 번째로 일단은 큰 석유화학 인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매각했던 것들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옥시덴탈에 지금 이제 부채를 갖다 줄이는데 사용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로서 28%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핏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스웨이의 현재 주가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을 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 매출과 이익이 다양한 지수 회사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옥시덴탈 링크도 마찬가지죠. 자, 그로 인해서 보유한 지금 현금이 3,500달러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운영회사라든지 개별 주식, 자사주 이런 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수익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일단 회사의 주식이 다른 것도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옥시덴탈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쪽에다가 일단 부채를 덜어주기 위해서 뭐 돈을 투입해 주니까 결론적으로 그 회사가 주가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돈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저 버크셔 해스웨이가 옥시캠을 인수함에 따라서 탄탄한 운영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매출에 옥시덴텔이 267억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옥시캠은 거기서 한 49억 2천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매각을 통해서 옥시덴탈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증가로 인해서 옥시덴탈의 채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업의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더 낮은 이자 지급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기업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지금 파급 효과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의 워렌 버핏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버크셔 해스웨이를 지금 현재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신 후에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460불대라든지 그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그럴 때 일단 매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바로 반등이 주면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옥시덴탈 한번 보겠습니다. 옥시덴탈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EPS 성장률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마이너스 됐다가 그다음 좀 플러스로 되니까 좀 좋은 모양이 있죠. 그래서 2027년도께 EPS가 3.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수를 보게 되면 P 레이쇼가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배수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성장률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곱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13배수를 갖다가 지금 이제 3.61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2026년도가 거의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은 3.61에다가 지금 13배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한 47불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7불 정도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주식이 아무래도 옥시덴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서 이거는 봐야 되겠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일단 반등하셔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게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의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식 자체는 신약 개발의 세일즈폴스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롱 포지션을 가져갈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를 한번 보게 되면 비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년 동안의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면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시 브라운이 그나마 일단 주식을 좀 한다는 이유가, 추세가 하락일 때는 일단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상승됐을 때, 즉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요럴 때 일단은 주가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신약 개발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임상시험의 간소화, 환자 워크플로우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분야를 혁신할 잠재력은 지니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려면은 방대한 양의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고품질의 데이터, 그것도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약이라든지 바이오테크, 의료기업 기기 이런 것들의 약물 개발이라든지 상용화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이런 지금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벨트라든지 CR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효율적이고 업계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서 임상시험의 정보라든지 규정 준수, 그다음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상호 안전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을 일단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비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저희 TTM 기준인데, 자, 넷인컴 자체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가도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우리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좀 빠질 때도 있는데 순이익과 괴리가 좀 많을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고평가돼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일단 순이익과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상위 20대의 바이오 제약기업 두 곳이 2026년도 2분기에 주요 시장에서 볼트 CRM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하고
길리아드 이런 데서 비바의 볼트 CRM을 도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중 채널의 참여라든지 담당자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AI 상담원 그리고 비바의 광범위한 데이터라든지 컨텐츠 도구 이런 것들의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헬스케어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비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비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제품 판매 지역도 확대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이 두 축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이 한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EPS가 8% 정도 성장. 그래서 P 레이쇼를 본다면 34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016년도를 본다면 한 7.8달러 정도로서 한 18% 정도는 일어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일단 2027년도는 8%, 그 다음 15%로서 조금씩 한 두 자리 정도의 숫자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매출의 증가도 보시게 되면은 뭐 14%, 11%, 13%로서 한 두 자리 숫자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번에 일단 2026년도에 EPS는 지금 모습에서 한 7.8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아까 밸류에이션 한 34배 정도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P 레이쇼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섹터 평균은 18배수죠. 상당히 적고, 현재 모습 속에는 한 37배수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5년 평균이 52배수니까 아마 3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요런 아까는 34배수인데 한 30배수 정도를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서 준다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8이죠. 그래서 7.8 곱하기 30배수를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234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PS를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모습 속에서 한 8.44 정도 되겠죠. 2027년도가 지금 2025년도 말이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EPS를 한번 구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성장률 본다면은 2027년도는 8%, 그 다음 나머지는 뭐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성장을 일단 두 자리 숫자는 가고 있다. EPS 성장률. 자, 매출의 성장률도 좀 두 자리 정도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배수는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약간 34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P 레이쇼를 본다면 폴드 기준으로 한 37배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평균보다는 상당히 일단 고평가가 돼 있다. 자, 근데 5년치 평균을 본다면 52배수니까 자, 한 34배수 이 정도는 줄 수가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8.44가 되고 있었으니까 지금 모습에서 8.44에다가 34배수 정도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286불, 한 290불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요거 자체가 지금 모습에서 거의 295불이니까 그 가격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대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직전 고점이었던 한 320불대 요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는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간다면은 340불대까지 한번 본다. 자, 그 이유는 지금 모습에서 일단 차트상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옆으로 일단 풀백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기대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런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2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자, 그때 이렇게 돌파할 때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어닝에서 돌파했습니다. 어닝에서 자, 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요때 이익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닝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요번 어닝이 좋게 나와준다면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남아있는 구간을 본다면 한 13% 정도 일단 남아있으니까 요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주식이지 단기적으로 일단 할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규제 열풍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월드와이드 익스체인지가 추천하고 있는 회사인데 힘센 헐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더 많은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반복적인 수익 모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처방약을 팔고 그 다음 그 약을 사서 매달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FDA로부터 체중 감량 약물의 브랜드라든지 광고에 대한 경고성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35% 이상 상승하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꾸준히 발생되는 매출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힘센 헐스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한 11%, 그 다음 37%, 23%로서 거의 두 자리 숫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2030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EPS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의 성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도 요번에 한 58%나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6년도, 7년도도 거의 한 두 자리 숫자는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20년도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2027년도에 EPS는 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주냐. 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다른 것보다는 평균치로 봤을 때는 한 38배수, 그러니까 한 4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40배수 정도를 자, 요 1년치입니다. 1년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EPS 자체가 P 레이쇼가 자, 플러스 양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40배수 정도를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40배수 줬을 때는 자, 1로 했을 때는 거의 40불 정도 나온다는 거죠. 현재 모습에서 적정 주가가 1로 했을 때 40배수 줬으니까 한 40불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요 밑으로 간다면은 요 근처라든지 그 밑에는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힘스가 40불대 있죠. 요 라인 때 오면은 조금은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뭐 밑으로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땐 또 매수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꾸준히 들고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JP 모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주식에 대한 매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 이름은 콜테반데, 자, 요거 자체는 농업기술 회사의 기업 분할 발표 요것 때문에 일단은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 기회가 생겼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의견을 갖다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 두 개의 상장 법인으로 분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발표가 코르데파에겐 가치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가 급락하면서 회사 가치가 저평가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연말까지 $70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4%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르테바 같은 경우에는 종자라든지 작물화학 회사 분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계획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작물화학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배수로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자 사업 부분에서 이비타는 13.5배 정도 되고 있고, 작물화학 산업 분야에서는 한 6배수 정도의 거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작물 종자 사업 분야는 13.5배 그대로 일단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작물화학 산업 분야는 4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배수 정도가 차이가 더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까지는 한 2배수 정도로서 두 자리 숫자로서 상승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익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농업회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한 자리 숫자의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6년도가 다 왔으니까 2027년도 거 있죠. 그래서 한 4.09 정도에 일단 요거 자체를 갖다 EPS를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수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한 20배수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P 레이쇼 일단 지금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갭 기준 말고 난갭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한 16배수입니다. 그래서 5년치 평균도 한 21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패그 배수도 뭐 비슷한 가운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 2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섹터 평균도 한 16배수고, 자, 여기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 있고 5년치도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20배수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일단은 EPS로 가셔서 EPS 자체가 한 4.09니까 거기서 20배수 주게 되면은 거의 한 80불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의 적정 주가다 한 81불 정도 나온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 뭐 80불대라든지 요 라인대가 아무래도 고점 라인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좋게 준다면은 한 77불대 직전 고점까지는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분사 때문에 하락을 했으니까 저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본다면 적어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자, 이런 것들도 꺾였기 때문에 돌아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보시고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정말로 매출이 그다음에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신 후에 그다음에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나이키 한번 보겠습니다. 키뱅크로부터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회복세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섹터 비중 확대해서 오버웨이트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90로서 조금은 상승 거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일단은 연말 연시에 대한 그런 부진에 대해서 경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부진했던 실적을 회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가 상당히 일단 저조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호카 등이라든지 다른 신발 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면서 주가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나이키 러닝 사업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좀 강력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한 20% 이상이 성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품 구조를 갖다가 재조정함으로써 회사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주요 러닝화 스타일을 갖다가 하나씩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앞으로 발전되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의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는 한 2.48 정도 되고 있고 요번에 1.66으로서 좀 마이너스가 됐다. 이제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EPS의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도 여기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0.69%. 자, 그렇게 하다가 4%, 5%, 6%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조금씩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EPS를 본다면 2027년도 거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아무래도 EPS를 보고 그다음 배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2.48에다가 우리가 배수를 줘야 되는데 배수를 본다면은 적어도 P 레이쇼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44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섹터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치를 본다면 35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5배수를 우리가 줬을 때 저 그때 모습 속에서 아까 보셨듯이 2.48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8에다가 35배수 정도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넥스트의 목표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89불이죠. 그러니까 키뱅크에서 본 것들이 한 90불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90불이라면 86불이라면 요 정도 되고 있죠. 90불 요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먹는 폭은 한 20%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차트상에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고 헤드앤숄더 있죠. 역 헤드앤숄더,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로서 주가는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매출의 상승, 이익의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상승은 가능한데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요 라인대 있죠. 70불 라인대가 아무래도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반등이 된다면 조금씩 사셔서 더 들고 가시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내려왔던 추세는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의 추세로서 좀 가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인데 칼시와 같은 베팅 시장에서는 정부 폐쇄가 10일 이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간이 폐쇄가 되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갖다가 훼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1970년대 중반 이래로 평균 한 8일 동안에 지속된 폐쇄가 한 50건 정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때 1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자,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이유가 자,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셧다운이 시장의 새로운 불확실성은 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경제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기업의 실적들, 그 다음에 경제 동향, 주요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 왔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칼시라든지 폴리마켓에서 본다면은 조금 10일 이상이 일단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칼시는 한 63%까지 10일 이상이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에 계속해서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과 소비자 신뢰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35일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만 받쳐준다면은 자, 그때도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순풍을 달고 셧다운이 돌입했을 때, 그럴 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시작했을 땐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셧다운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혼란보다는 거시 경제적 요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는 그런 입장이 있죠. 4%니까 적어도 1% 이상이 더욱더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물론 여러 가지 채권의 발행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된다 하더라도 자, 이때 만약에 약간씩의 불안이 있으면서 주가가 출렁거릴 때는 자,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